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1,000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대학가 1,000원의 아침밥이 인기를 끌자 정부가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죠. 네,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큰 학생들 반응은 일단 좋은데 정작 정부 예산 지원이 제한적이라 현장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의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메뉴는 빵과 수프, 샐러드와 시리얼에 달걀 프라이까지 든든한 간편식인데 가격은 단돈 1,000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1,00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조건이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밥으로 돈을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이 대학은 선착순 50명 학생에게 1,000원을 받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식비 3,000원은 대학이 부담합니다. 정부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정부 지원이 있으면 대상 인원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너무 분주해서 아침에 식사를 거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좀 언제든지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정작 지역에서 정부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대학은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충남대를 제외하고 3곳에 불과합니다.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5,000원 안팎 낀 한 끼 식사에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낸다고 해도 남은 3,000원은 대학의 몫입니다. 대학교 실무자들이랑 통화를 해봤을 때도 재정 부담금이 어떻게 되냐를 항상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셨거든요. 재정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게 아닐까. 또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감당한다고 해도 정부 예산이 15억 원에 불과해 전국의 대학에 나누고 나면 대학별로 실제 1,000원의 밥을 먹을 수 있는 학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머니 부담을 덜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였던 어제 대전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어제 오후 대전 은흥정리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다짐 문화제를 열어 시민 분향소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추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예 공연을 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숨진 교사 등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의 공무원 미역에서는 세월호 9주기 기억식이 열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짐했습니다.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인사들이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강화평 전 구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과 함께 강 전 구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들섬이 있는 삽교호 일대는 매년 겨울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곳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에 지난해 철탑이 들어섰는데 주민과 전문가들은 새들에게 위협은 물론 생태 가치를 훼손한다며 철탑 철거와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탑 주변으로 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다닙니다. 월동을 하러 우리나라를 찾은 겨울 철새이자 멸종 위기종인 큰 기럭입니다.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흰꼬리 수리도 발견됩니다. 소들섬을 비롯한 삽교호 인근은 매년 겨울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곳으로 지난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많은 조류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법적 보호종인 흰꼬리 수리, 저새 이번 겨울에도 한 20만 마리가 보였으니까 이만큼 이 지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호구역 안에 7개의 철탑이 세워졌고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 철탑이 충돌 등 새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전기도 우리 삶에서 필요한 공공재이고 또 그리고 이 생태계라는 것도 인류를 지속시키는 이제 하나의 이제 공공재인 거죠. 송전선로가 있는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하나의 공공재, 전기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 새 사체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들고양이나 들개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에 의해서 아마 없어진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이 철탑 노선 이거 선 그려진 대로 새들이 많았어요. 전기줄 연결 공사 재개를 앞두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을 한 당진 씨는 공사 중단 등 야생생물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지역 생태를 지키기 위해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며 지난 10월부터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양 사건의 계기로 여당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10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2차례 이상 저지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의 윤창현 의원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기름값이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유류세 인하 종료 등으로 기름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에 끝나면 세수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하폭을 줄이거나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50원대를 나타내고 있고 경유 가격은 1,550원 안팎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에도 여러 제약에 발목을 잡히면서 기대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자체는 세수를 확보하고 기부자에겐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초반 100일 동안 충북에선 증평군이 기부액 1억 원을 넘기면서 도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81명이 평균 26만 5천 원을 기부했고 이 가운데 약 60%가 청주 등 증평 밖에 사는 충북 도민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기업 직원들에게 공을 들인 게 주요했습니다.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겨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기부자들 대상으로 자구산 휴양랜드나 다양한 군 운영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을 드려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은 상위권에 속하는 옥천이 7천여만 원, 단양 6,400여만 원 등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기부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에 도움을 받은 실적입니다. 충북 전체를 다 합해도 10억 원 미만이라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부액은 당초 예상치에 비해 100억 원 이상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제도를 잘 알고 있거나 고향에 관심 있는 출향민들의 기부는 초반 100일 동안 대부분 끝났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기부를 유도하고 맞춤형 답례품을 개발할 전담 조직을 갖춘 곳은 충북도청과 영동군 단 2곳뿐입니다. 홍보도 그렇고 답례품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기금사업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 일만 하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겸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나 특히 팀장님들이 부담을 들어하세요. 전화, 이메일 등 개별 모금 제한과 법인 기부 금지가 걸림돌이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큰 기대를 모으며 출발한 고향사랑 기부제. 안착을 위해선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과 과잉 경쟁 방지라는 해법을 동시에 찾아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빠르고 큰 폭으로 떨어졌던 세종시에서 최근 4주 연속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지난주 세종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부 지역에 급매물이 소진돼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0.07% 올랐고 전셋값도 0.03% 상승했습니다. 한편 대전과 충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각각 0.14%, 0.18% 감소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 내림세가 둔화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늘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차 보증금과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나 반전세 주택에 사는 만 39살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88명을 선정합니다. 세종시는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7천만 원까지 주택 임차 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이자 4.1%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책을 냈습니다. 10여 년 전 도시에서 귀농했다가 농사를 접고 4년 전부터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시골버스를 운전하며 만난 사람들과 본 풍경, 느낀 생각을 담담하고 재미있게 적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골 버스는 이제 비포장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 한 대 겨우 다닐 정도의 좁은 도로가 많습니다. 4년 전 시내버스 운전을 시작할 당시 농기계라도 만나면 진땀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지금은 좁은 마을에 간 앞 공터에서 능숙하게 차를 돌립니다. 운전이 익숙해진 만큼 승객도 많이 만났습니다. 도시에서 못 배웠던 거를 이 시골버스 기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여기 타시는 승객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위에만 쳐다보고 욕심 내고 이런 부분은 없어진 것 같고요. 한기영 기사는 주로 버스에서 글을 씁니다. 잠시 쉬면서 혹은 목적지에 도착해 스마트폰에 적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보고 느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경험했던 어떤 그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그리고 또 저는 또 재밌고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조금 쓰다가 어떤 때는 한 2줄 쓰다가 갔다 와서 다시 한 10줄 쓰고 다시 또 한 줄 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은 노인이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교통 약자들. 그래서 그의 글에는 누구를 가르치거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재미가 담겨 있습니다. 글 속에 숨어 있는 작지만 솔직한 작가의 불평은 귀엽고 친근합니다. 소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보시면서 이런 삶도 있구나.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즐겁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하고 바람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시골 버스를 몰며 적었던 글은 지방 소멸과 관련해 LA타임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도시 생활이 싫어 귀농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시골버스 기사가 된 한규영 씨. 현재의 삶이 충분하진 않지만 스스로 만족하려 한다며 오늘도 승객들과 괴산 곳곳을 누빕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올 시즌 개막 이후 7연승에 도전한 울산 현대를 홈에서 잡았습니다. 대전은 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7라운드 경기에서 이진현과 이현식의 연속골과 골키퍼 이창근의 연이은 선방에 힘입어 2대1로 이겼습니다. 승점 14점을 기록한 대전은 울산과 포항에 이어 3위에 올랐고 어제 경기장에는 올 시즌 대전의 홈 개막전 이후 최다 관중인 16,300여 명이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KT 위즈와의 주말 원정 3연전을 1승 1무 1패로 마쳤습니다. 하나는 어제 KT와의 경기에서 크게 졌지만 지난주 기아와 KT를 상대로 3승 1무 2패를 거두고 시즌 초반 부진을 조금이나마 털어내며 탈꼴찌에 성공했습니다. 한화는 이번 주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를 상대로 홈 6연전을 펼쳐 중위권 도약을 노립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방울토마토의 특정 품종에서 쓴맛과 구토를 일으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방울토마토의 품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과치연구소는 최근 30년 동안 충남에서 재배된 방울토마토의 기존 품종은 모두 문제가 없었다며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토마토 농가와의 소통과 상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문제가 된 품종은 모두 폐기 처분했고 현재 유통되는 방울토마토는 안전이 확인됐다며 소비자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다음 달 1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제외한 65살 이상 어르신들이 참가 대상으로 지역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16개 수방서 대표팀이 경연을 펼칩니다. 수방본부는 도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전통주에 사회적 관심을 끌고 우수한 전통주를 소개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 동안 품질이 좋은 전통주를 뽑는 품평회를 엽니다. 이번 품평회에는 도내 양조장 업체 가운데 제조 원료의 70% 이상을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쓰는 업체가 참가합니다. 도는 품평회에서 선정된 상위 10개 품종의 인증패를 주고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보령시가 아시아 3대 축제로 선정된 태국 송크란 축제에 찾아가 올 여름에 열릴 보령 머드 축제를 알렸습니다. 보령시는 유타삭 수파손 태국 관광청장을 만나 교류 협력을 약속하고 송크란 축제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보령 머드 축제와 관련한 체험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